예도입니다. 존재의 방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의 43번째 시작합니다.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깊은 하이데거의 사방세계로 들어갑니다. 21절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Aber, Biertmann entgegnen, mag in der Tat das Problem der Welt und auch das Sein des unweltlich nächst begegnenden Seienden verdeckt bleiben. 자,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인가 하면 설령 실제로 세계의 문제와 또한 주위 세계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가 은폐된 채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데카르트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움벨트라고 하는 이 주위 세계라는 개념이 환경세계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이미 했어요. 하이데거가 주위 세계를 존재와 시간에서 쓸 때는 현존재가 들어가야 돼요. 현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내부적 존재자 그러면 사물세계죠. 그죠? 현존재가 아닌. 그런데 주위 세계는 현존재와 무조건적으로 관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벨트 할 때 앞에 있는 은 뭐뭐를 둘러싸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현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현존재가 이 세계를 의미화시키고 그리고 또 앞서 의미화된 세계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미 세계성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유의미성의 세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음은 뭐뭇을 위하여 뭐뭇 때문에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세계라는 건 현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현존재가 그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그 의미에 따라서 선언적으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잖아. 그죠? 세계성에서 보면.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인간 현존재를 위하여 의미화된 세계인 거야.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의미성의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움벨트라 그러는 거야. 이런 게 어렵죠.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주위 세계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가 은폐되어 있어. 데카르트한테서는. 왜? 그 사물은 연장된 사물이요. 인간과 떨어지고 주객 도식으로 분리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환경세계, 주위세계라는 말을 데카르트한테는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폐된 채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갑니다. 이제 쏙쏙 들어오죠. 데카르트 hat doch den Grund gelegt für die ontologische Charakteristik des innerweltlichen Seienden, das in seinem Sein jedes andere Seiende fundiert der materiellen Natur. 자, 데카르트는 토대를 놓았어. 곧 그 존재에 있어서 모든 다른 존재자의 토대를 형성하는 그 모든 다른 존재자의 근거를 짓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 곧 물질적 자연인 거야. 응? 수학적 물리학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자연. 이것에 존재론적 특징 부여를 위한 토대를 놓았어. 데카르트는. 맞죠? 그죠? 그러나
주위 세계적으로 만나는 존재자의 존재와 현존재와 관계된 세계 내 존재로서의 유의미성의 세계, 이런 것들은 은폐되어 있죠. 이제 이해되죠, 그죠? 자, 계속 나가봅니다. Auf ihr, der Fundamentelschicht bauen sich die übrigen Schichten der innerweltlichen Wirklichkeit auf. 자, 이 물질적 자연 위에, 곧 세계 내부적 존재자 위에, 다시 말하면 연장된 세계 위에, 곧 기초층 위에, 이게 데카르트한테서는 기초인가요? 이 기초층 위에 다른 나머지 층들, 곧 세계 내부적 실제의 다른 나머지 층들이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세계관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연장된 거예요. 그죠? 그 위에 다른 나머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사물성이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세계관에서 세계 구조를 이제 파헤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Im Ausgedehnten Ding als solchem gründen zunächst die Bestimmtheiten, die sichtbar als Qualitäten zeigen, im Grunde aber quantitative Modifikationen der Modi der Extensio selbst sind.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런 것으로서의 연장된 사물에 우선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참으로 자신을 양이 아닌 질로서 보여주며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연장 자체의 양태의 양적 변양태들인 그런 규정들. 그러니까 질로서 보여주지만 그것은 결국은 연장된 사물의 어떤 양태를 변양시킨 것에 불과한 이런 규정들이 연장된 사물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그죠? 데카르트한테서는. 그러니까 연장된 사물이 뭐야?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 위에서 연장된 사물에 변양된 그런 양태가 변양된 것들, 자신을 질로서 보여주지만 결국은 연장된 것을 양적으로 변양시킨 것, 이런 것들이 그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에 연장된 것, 그 위에 변양태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Auf diesen selbst noch reduziblen Qualitäten fußen dann die spezifischen Qualitäten wie schön, unschön, passend, unpassend, brauchbar, unbrauchbar. 이러한 자체로 또한 환원될 수 있는 질들 위에 다음과 같은 특수한 질들이 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들인가 하면은 아름다운, 추한, 적절한, 부적절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식의 특수한 구체적인 질들이 금방 이야기했던 이러한 환원될 수 있는 질, 곧 양적으로 변양된 것들 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제일 밑에 데카르트의 세계에서 제일 밑에가 연장된 사물에 근거한 어떤 것, 그 위에가 그것을 변양시킨 양적 변양, 그러나 그것은 질로 자기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가 뭐야? 이것들 위에 이런 환원될 수 있는 질들 위에 가장 위에 층에
아름다운, 추한, 적절한, 부적절한, 또 유용한, 무용한 이러한 특수한 질들, 가치 부여들, 곧 이런 것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세계는 이러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의 해석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Diese Qualitäten müssen in primärer Orientierung an der Dinglichkeit als nicht quantifizierbare Welt Prädikat gefasst werden. 자, 이러한 질들은 우선적으로 사물성의 방향을 잡은 채로 양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가치수로로 파악되어야 돼. 맞죠? 그죠? 아름다운, 추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적절한, 부적절한 이런 것들은 양화될 수 없는 가치수로들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수로를 통해서 우선 단순히 물질적인 그 사물은 zu einem gut gestempelt wird. 바로 인간화된 어떤 재물, 굿, 소유물, 재산, 재화가 되어버려. 재화로 각인돼 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비로소 그 사물은 인간화되면서 재물이 되어버려. 그래서 인간이, 재화가 뭐야? 인간이 사고 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본론의 마르크스 생각하면 돼. 응?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가잖아. 그러니까 자연사물을 인간이 사용사물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목수가 뭐야? 나무를 갖고 책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의자를 만들고 농을 만드는 것 같이. 그럼 나무에서 뭐야? 자연사물에서 또 인간이 사용하는 사용사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가치수를 사용하는 거야. 그죠? 어떤 가치? 아우, 저 의자 이쁘다. 아, 저 농 못생겼다. 그 다음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아, 유용하다, 무용하다. 이런 식으로 가치 수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이 내어주는 자연사물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보고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아직 이러한 책상이나 의자나 농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나무 자체는 뭐예요? 가치수로를 매기는 데에 훨씬 덜 인간화된 거야.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자연사물을 사용사물로 바꾼다 이거야. 계속 나갑니다. Mit dieser Aufschüttung kommt die Betrachtung aber doch zu dem Seienden, das wir als das 주한den의 쪼이크 온톨로기슈 카락테리지얼텐. 이러한 아우프슈이퉁 계층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고찰은 그러나 우리가 손안에 있는 도구로서 존재론적으로 특징지었던 그 존재자에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처음부터 현존자가 이 세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연관 안에서 사물을 다룰 때 그걸 도구라 그러잖아. 그죠? 이런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실천적 삶과 관계하여 사물을 해석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어찌되었건 데카르트의 물질적 자연 위에 다시 말하면 수학적 물리학에 근거한
연장된 사물, 자연 사물에다가 가치 부여를 통하여 하이데거가 분석했던 손안에 있는 도구 분석에까지 이 사물이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는 뭐야? 존재론적 기반이 빠져 있죠. 어찌되었건 같은 도구를 말하고 데카르트로부터 발전된 철학 역시도 어떤 가치 수로를 부여해서 도구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 하이데거가 했던 세계 내 존재로서의 세계성의 유의미성의 삶의 연관으로까지 분석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상당히 존재론적인 기반이 약하죠. 그죠? 데카르트의 철학.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손안에 있는 도구 존재자에까지 도달해. 데카르트 철학 역시도. 자, die kartesische Analyse der Welt ermöglicht zuerst den sicheren Aufbau der Struktur des zunächst zu handeln. 데카르트의 세계 분석은 이런 방식으로 비로소 우선 손안에 있는 것의 구조를 확실하게 구성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줘. 데카르트 철학 역시도 하이데거가 분석했던 도구 존재자의 어떤 사물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거야. 그것에까지 도달할 수는 있어. 그러나 기반은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 손안에 있는 것의 구조를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줘. 데카르트의 세계 분석 역시도.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die Bedarf nur der leicht durch zu führenden Ergänzung des Naturdinges zum vollen Gebrauchsding. 그러나 이런 도구 분석에는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세계 분석은 단순하게 쉽게 수행될 수 있는 자연 사물을 완전한 사용 사물로 보충할 것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 위에서 세계 존재론 위에서 하이데거가 했던 그 손안에 있는 도구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연 사물을 사용 사물로 보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물에다가 가치만 부여하면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도구는 뭐예요? 존재론적 기반, 사물의 각각의 연관 안에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 사건, 존재 의미, 현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세계 내 존재로서 사물이 서로서로의 관계 맺음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현존재의 실천과 맺고 있는 존재론적 기반, 이런 것들은 분석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한테서는 뭐예요? 자연 사물을 사용 사물로 가치 부여하기만 하면 도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의 도구 분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따라가 봅니다. Aber ist auf diesem Wege vom spezifischen Problem der Welt einmal abgesehen, das Sein des innerweltlich zunächst begegnenden ontologisch erreichbar.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 위에서 세계의 특수한 그 문제를 일단 제쳐두고 이 길 위에서 세계 내부적으로 우선 만나게 되는 것의 존재가 도달될 수 있을까?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wird nicht mit der materiellen Dinglichkeit unausgesprochen ein Sein angesetzt. 물질적 사물성과 더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unausgesprochen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불분명한, 그 다음에 암시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분명하게나마 어떤 존재가 물질적 사물성과 더불어 정립되고 있지 않는가? 되고 있어. 그죠? 그러나 암시적이고 불분명하게, 그러나 여기서 데카르트의 세계존재론에서 정립되고 있는 존재는 뭐야? 슈텐디거, 딩, 폴, 한덴하이트. 지속적으로 사물이 눈앞에 있음의 존재 방식, 그런 존재가 정립되고 있는 거예요. 손안에 있는 도구로서 인간이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관 안에서 분석된 게 아니라 주객 도식이 떨어져서 사물이 눈앞에 있는, 지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가 불분명하게 암시적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durch die nachträgliche Ausstattung des Giganten mit Weltprädikaten so wenig eine ontologische Ergänzung erfällt, dass vielmehr dieser Weltcharakter selbst nur ontische Bestimmtheiten eines Giganten bleiben, dass die Seinsart des Dinges hat.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존재는 존재자를 가치수로로 추가적으로, 추후적으로 장식함을 통하여 존재론적 보충을 경험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가치 특징들 자체는 단지 한 존재자의 존재적 규정으로만 머물러 있어. 곧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은 사물의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적 규정으로만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줄 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존재론적 보충.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존재적 규정. 존재적 규정이 뭐야? 이런 게 어렵죠, 그죠? 존재적 규정은 한 사물에 대하여 어떤 사태 전체의 연관과는 상관없이 그냥 한 사물이 존재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물에 어떤 뚝 떨어져서 한 사물의 본질을 분석하는, 이게 바로 존재적 규정인 거예요. 그럼 존재론적 보충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사물의 본질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인간 현존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나가는 게 뭐야? 존재론적 보충인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하이데거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론적인 분석은 빠져 있고, 단지 한 존재자, 곧 사물의 존재 방식을 가진 그 존재자의 존재적 규정만 있다는 거예요. 딱 떨어져서 그 한 사물의 본질이 뭐며, 그건 연장된 거다. 연장된 건 뭐냐? 이런 방식으로 존재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존재로는 사태 전체를 보기보다는 인간 현존재를 제외한 사물의 본질 자체,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삶의 연관, 실존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경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나갑니다. Der Zusatz von Weltprädikaten vermag nicht im mindesten einen neuen Aufschluss zu geben über das Sein der Güter, sondern setzt für diese die Seinsart purer Vorhandenheit nur wieder voraus. 자, 가치수로의 부가, 가치수로의 어떤 추가는 재물 또는 재화, 앞에서 했죠, 그죠? 재물들, 재화들,
인간의 소유물, 재산 다 되는 거야. 그 재화들의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조금도 부여해 줄 수 없고, 단지 이런 재화를 위하여 순수한 눈앞에 있음의 존재 방식을 다시 전제할 뿐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를 어떤 사물의 가치 수로를 덧붙인다 그래서 존재론적 기반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방식의 재물이나 재화에 대한 인간이 가치를 부여해서 해석한 그 사물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눈앞에 있음의 어떤 존재 방식을 다시 전제하고 있을 뿐인 거야. 이런 철학 역시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순수한 눈앞에 있음의 존재 방식.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인식론 거죠. 계속 나갑니다. 베르트, 진트, 폴 한데너, 베슈팀트 하이텐 아이네스 딩에스. 가치들은 어떤 사물의 눈앞에 있는 규정들인 거예요. 사물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규정인 거야, 이것은. 존재론적 분석이 아닌 거야. 단지 인식론적으로, 주객 도식적으로 어떤 정신이 사물을 통제하고 계산한 그런 건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가치 역시도 그렇다는 거야. 자, Wert haben am Ende ihren ontologischen Ursprung einzig im vorgängigen Ansatz der Ding-Wirklichkeit als der Fundamentale-Schicht.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것들의 존재론적 근원을 오직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기초층으로서의 사물실제의 선행적 단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물실제가 뭐겠어? 연장된 사물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 역시도 그것의 근거는 데카르트가 했던 연장된 거라는 거야. 연장성이라는 거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Schon die phänomenologische Erfahrung zeigt aber an dem Dinglich vermeinten Seienden etwas, was durch Dinglichkeit nicht voll verständlich wird. 자, 그러나 이미 현상학 이전의 경험은 이게 뭐겠어? 존재론 이전의 경험, 현상학 이전의 경험은 뭐야? 그냥 삶의 세계, 배려의 세계, 우리의 일상의 세계의 경험인 거야. 이것에 근거하여 현상학적 분석을 하죠, 우리는. 그죠?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잖아.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런 현상학적 존재론적 분석 이전에 실제로 삶을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전현상학적이라는 거야. 이런 게 어려워. 그죠? 현상학 이전의 경험, 훗설적으로 생활 세계의 경험, 그 다음에 하이데거적으로 삶의 연관 안에서 딜타이를 받아들여서, 그죠? 삶의 연관 안에서 인간이 일상성에서 살아가는 배려의 세계의 경험, 그걸 말하는 거예요. 1차적 경험인 거예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일상성에서 자기 삶에 열중하여 실천적으로 살아가죠. 도구를 다루고, 또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고, 우린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 그죠? 이게 전현상학적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이미, 그러나 사물적으로 의도된 존재자에게서
사물성을 통하여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 그죠? 그런데 이걸 데카르트는 안 했어. 사물성만 갖고 인간의 일상성에서 경험하는, 생활 세계에서 경험하는, 배려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그 세계는 빠져 있어. 그래서 삶의 철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여주고 있어. 현상학 이전의 경험.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Also bedarf das dingliche Sein einer Ergänzung. 그러니까 사물적 존재는 어떤 보충을 필요로 하는 거야. 왜? 현상학 이전의 경험은 사물성을 통하여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충이 필요한 거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Was besagt denn ontologisch das Sein der Welt oder ihre Geltung, die Lotze als einen Modus der Bejahung fasst? 자, 가치들의 존재 또는 로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긍정의 양태로서 파악했던 가치들의 타당성, 이런 것들은 존재론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 가치가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위에서 이미 분석한 것처럼. 그리고 로체가 어떤 사물의 가치는 타당하다, 이런 식의 분석은 도대체 존재론적으로 뭘 의미할까? 이건 역시도, 이런 가치 철학 역시도 존재론적 기반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하이데거는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Was bedeutet ontologisch dieses Haften der Welt an den Dingen? 사물에 어떤 가치가 이런 방식으로 붙어 있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뭘 의미할까? 어떤 사물의 가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건 도대체 존재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Solange diese Bestimmungen im Dunkel bleiben, ist die Rekonstruktion des Gebrauchsdinges aus dem Naturding ein ontologisch fragwürdiges Unternehmen von der grundsätzlichen Verkehrung der Problematik ganz abgesehen. 자, 이러한 규정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한, 뭔 말이지? 사물에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사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존재론적 기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한, 자연사물로부터 사용사물을 재구성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미심쩍은 의심스러운 기획일 거야. 맞죠?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가치 철학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하이데거는 곧 원칙적으로 어떤 문제의 뒤집어짐, 어떤 문제가,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어떤 그 사태의 문제가 펠케롱, 원칙적으로 전도되어 버리는 것을 완전히 제쳐두고라도 이런 기획, 이런 재구성,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사물을 다시 설정하여 그것을 재화로 만드는 이런 가치 철학, 가치의 타당성을 묻는 이런 철학, 이건 역시 존재론적으로 미심쩍은 기획이라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Und bedarf dieser Rekonstruktion des zunächst aufgehäuteten Gebrauchsdinges nicht immer
schon des Vorgängigen positiven Blicks auf das Phänomen dessen Ganzheit in der Rekonstruktion wieder hergestellt werden soll. 자, 우선 하이데거가 강조해놨어. 아프게 호이테텐 강조. 가죽이 벗겨진, 껍질이 벗겨진 사용사물의 이러한 재구성은 이게 뭐겠어? 예를 들면 목수가 자연으로부터 원래 재료를 얻잖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부터 자기 손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서 사용사물을 만들잖아. 그럼 재화가 되잖아. 그죠? 이런 식의 어떤 변화. 그죠? 그래서 이런 재구성, 곧 우선 가죽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진 사물인 거야. 이것은 인간화된 사물이라는 거야. 껍질이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진 그러한 사용 사물을 이런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미 선행적이고 긍정적인 시야, 곧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선행적이고 긍정적인 시야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응?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의 전체는 재구성을 할 때 다시 재구성 안에서 산출되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가치 철학은 자연 사물에서 가치 철학으로 만들 때 그 자연 사물을 재화로 만들고 가치 수로를 사용하여 그것을 문화적인 어떤 사물로 다시 산출할 때 그것은 재생산되어야 되는 거야. 이건 존재론적 기반이 없는 거야. 자연 사물이 있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야. 또 다시 또 다른 어떤 과제가 또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선행적인 현상에 대한 시야를 언제나 이미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뭐야? 애초부터 삶의 연관을 직접 치고 들어가는 철학은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이런 방식은. 계속 따라갑니다. Wenn dessen eigenste Seinsverfassung zu voll aber Lied angemessen expliziert ist.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 현상 연관, 세계 현상이라고 하는 재구성을 할 때 세계 현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 그게 어두움에 빠져 있고 그것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삶의 철학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가장 고유한 존재 구성이 앞서 적절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재구성은 바우플란, 건축 계획 없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재구성을 한다 그래도 하이데거가 했던 것처럼 인간 현존재의 세계의 존재로서의 어떤 기초 존재론적인 건 생략된 거야. 그래서 이런 재구성 역시도 어떤 그 현상의 존재 구성이 해명돼야 되는데 이런 가치 철학에서는 해명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치 철학 역시도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거랑 같은 거야. 그 설계도는 뭐야? 하이데거가 이미 앞에서 예도가 강의한 것처럼 세계성이라는 거죠. 그죠? 응? 유의미성의 세계라고 하는 이 삶의 실천적 장 안에서의 선언은 빠져 있는 거야. 설계도 없이 건축하는 거죠. 그죠? 참 특이한 방식입니다. 분석도. Sofern diese Rekonstruktion und Ergänzung
der traditionellen Ontologie der Welt im Resultat bei demselben Seienden anlangt von dem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사실 재구성 이런 거는 하이데거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인식론적이니까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존재라는 건 뭐야? 이런 주객 철학 이전에 이미 현 존재는 세계와 관계 맺고 있고 그 관계 맺고 있음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미 재구성이라는 건 뭐죠? 존재론적 기반을 놓치기 때문에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재구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인식론적인 거예요. 눈앞에 있음의 철학인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러한 재구성, 그러니까 전통적 세계 존재론의 이러한 재구성과 보충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존재자에게 도달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어떤 동일한 존재자인가 하면은 하이데거가 했던 거야. 도구의 손안에 있음과 사용사태 전체성에 대한 앞선 분석, 이미 앞에서 했죠, 그죠? 그 분석이 출발했던 그 존재자에게 도달하고 있는 한, 이런 것은 다음과 같은 인상을 일깨우는 거예요. 어떤 인상을 일깨우는가 하면은 als sei in der Tat das Sein dieses Seienden aufgeklärt oder auch nur Problem geworden. 마치 실제로 이 존재자의 존재가 해명되기나 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기나 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도구 분석, 같은 손안에 있음의 도구와 사용사태 전체성에까지 데카르트의 연장된 철학이 가치 철학을 통하여 도구까지 왔어. 그거는 같은 도구 분석인 것처럼 보여. 지금 하이데거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도구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기초 분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존재자에게 도달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그러한 전통 세계 존재론의 재구성과 보충, 곧 데카르트의 철학이 마치 실제로 이 존재자의 존재를 해명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문제로 삼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겉보기에만 그런 인상을 일깨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계속 나갑니다. So wenig wie Descartes mit der Extensio als Proprietas das Sein der Substanz trifft, so wenig kann die Flut zu weltlichen Beschaffenheiten das Sein als Zuhandenheit auch nur in den Blick bringen, geschweige denn ontologisch zum Thema werden lassen. 자, 데카르트가 이거 라틴어로 써놨어. 프로프리에타스, 고유한 성질이야. 속성이지 뭐. 속성으로서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실체의 존재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기반을 못 건드린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가치 철학적 속성으로 도피하는 것 역시 손안에 있음으로써의 존재를 또한 시야로 데려올 수도 없는 거야. 심지어 존재론적으로 주제가 되도록 하지도 못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도구지만은 하이데거가 분석한 것과 같은 손안에 있음으로써의 도구의 존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야. 가치 철학의 속성을 분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에 기본하여 로체가 했던 가치 철학 역시도 뭐야? 현 존재의 삶의 연관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시야로 데려오지도 못하며 심지어 주제가 되도록 하지도 못한다는 거야. 이건 더 어려운 과제죠. 그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주제로 데려오기는커녕 우리의 시야로 데려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Descartes hat die Verengung der Frage nach der Welt auf die nach der Naturdinglichkeit als dem zunächst zugänglichen innerweltlichen Seienden verschärft. 데카르트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자연 사물, 곧 우선 접근할 수 있고 세계 내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자로서의 자연 사물성에 대한 질문으로 축소시키고 그 축소를 첨예화시켰어. verschärft.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세계 질문을 자연 사물성에 대한 질문으로 축소시켜 버렸어. 그리고 현 존재가 빠진 세계 내부적 존재자만을 다루는, 사물성만을 다루는 철학으로 그쳐버렸어. 데카르트는. Er hat die Meinung verfestigt, das vermeintliche strengste und Tissue erkennen eines Seienden sei auch der mögliche Zugang zum primären Sein des in solcher Erkenntnis entdeckten Seienden. 그리고 그는,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perfested, 고정시켜버렸어. 어떤 견해? 확정시켜버렸어. 어떤 견해인가 하면은 추정상 어떤 존재자를 가장 엄밀하게 존재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이런 인식 안에서 발견된 존재자의 1차적인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통로라고 하는 그 견해를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의 가장 엄밀한 존재적 인식이 뭐야?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 존재적 인식이 뭐야? 수학적 인식. 인간의 지성을 갖고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연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죠. 이런 인식이 어떤 존재자의 1차적 존재에 도달하는 가능한 접근 통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기반은커녕 인식론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견해를 확정시켜 버렸어. 계속 따라갑니다. Es gilt aber zugleich einzusehen, dass auch die Ergänzungen der Dingontologie sich grundsätzlich auf derselben dogmatischen Basis bewegen wie Descartes.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건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찰하는 거야. 뭘 통찰하는 건가 하면은 사물 존재론의 보충들 역시도 원칙적으로 데카르트와 동일한 교리학적 토대, 곧 독단적 토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물 존재론의 보충들이 뭐야? 가치 철학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철학이나 데카르트의 철학이나 전부 다가 뭐야? 도그마티션, 독단적 토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걸 통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이데거가 어떻게 이런 공간성 말고 삶의 공간을 분석해 들어가는지가 이제 22절부터 나타나. 그럼 니는 뭐냐? 그게 다음 시간부터라고. 22절부터. 계속 따라갑니다.
wir deuteten schon an, dass das Überspringen der Welt und des zunächst begegnenden Seienden nicht zufällig ist, kein Vergehen, das einfach nachzuholen wäre, sondern das 블라블라블라. 자, 우리는 이미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예시했어, 암시했어. 뭔 사실인가 하면은 세계와 우선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건너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카르트 철학이 이런 것들을 건너뛰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건너뛰어 세계 현상을 분석하지 못해. 이 말은 존재론적 기반을 분석하지 못하는 거. 세계와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를 건너뛰는 거. 위벌슈프링엔 뛰어넘어서 분석하는 거. 주객철학 말하는 거야. 이런 건너뛰면 단순하게 만회될 수 있는 어떤 실수도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 방식에, 본질적 존재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존재의 본질적 존재 방식에 그 이유가 있는데, 데카르트는 뭐야? 이 존재 방식을 수학적 인식. 그래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대명제잖아, 그죠?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회될 수 있는 실수가 아니야. 이런 건너뛰면 데카르트가 인간 현존재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면 돼. 인간은 뭐야? 정신적인 사물, 생각하는 사물, 그 다음에 연장된 사물, 신체, 그죠? 정신과 신체로 나누어진 그런 존재잖아, 그죠? 이성이 위에 있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분석해 나갔어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 현상, 인간과 세계가 관계 맺으면서 삶을 영위하는 이 존재론적 기반을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현존재 분석, 인간론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wenn die Analytik des Daseins, die im Rahmen dieser Problematik wichtigsten Hauptstrukturen des Daseins durchsichtig gemacht hat, wenn dem Begriff des Seins überhaupt der Horizontseiner möglichen Selbstverständlichkeit zugewiesen ist und so auch erst Zuhandenheit und Vorhandenheit ontologisch ursprünglich verständlich werden. dann 블라블라. 정말 길죠, 그죠? 자, 만약 현존재 분석론이 이 문제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현존재의 주요 구조들을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만약에 존재 일반의 개념에 그 가능한 이해 가능성의 지평이 존재 일반의 개념으로 할당되어 있다면, 그래서 또한 비로소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이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비로소 이제 방금 실행된 그 비판이 곧 데카르트적이고 원칙적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계 존재론에 대한 방금 실행된 그 비판은 그것의 철학적 정당성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길게 돌아가는 어떤 과제인데요. 현존재의 분석론이 확실하게 분석되고 그것이 세계 일반의
의미 지평을 획득하게 될 때, 이러한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전통 존재론에 대한 비판은 비로소 철학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이데거 역시도 끝내지 못한 과제였어. 그죠? 현존적 분석론에서 끝나요. 존재 일반으로 못 나갔어. 예도가 얼마 전에 했던 하이데거, 왜 존재와 시간은 미완성으로 끝났는가, 그 강의도 참조하셔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나갔죠. 그죠? 이를 위해서는 무스 게짜이크트 배울 땐 다음과 같은 것이 보여져야만 된다. 갈로 제1부 3부 제1부 3편을 참조해라 그랬어. 3편은 없어. 존재와 시간에 없어요. 여기 이 존재와 시간은 아프시누트 쯔바이까지밖에 없어. 드라이가 없어요. 쯔바이탈 아프슈니트 밖에 없어. 여기 보는 것처럼 없어. 그게 뭐야? 현존자와 시간성이야. 여기서 그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를 위해서 존재 일반의 지평으로 어떤 개념, 그러니까 존재 일반의 개념으로 할당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한 거예요. 그죠? 이건 지금 3편에 있는 거예요. 2편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계획에서 생략돼 버린 거야. 하이데거가 못한 거야. 근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뭔지 한번 봐. 첫 번째, Warum wurde im Anfang der für uns entscheidenden ontologischen Tradition bei Parmenides explizit das Phänomen der Weltübersprungen? 우리에게 결정적인 존재론적 전통의 시초에서 곧 파르메니데스에게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초에서 세계의 현상이 왜 건너뛰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존재와 시간 1부 3편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제목이 뭔지 알아? 시간과 존재야. 근데 그 계획은 완성할 수 없었어. 그리고 Woher stammt die ständige Wiederkehr dieses Überspringens? 이러한 건너뛰임의 지속적인 되풀이는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가? 어디로부터 유래하고 있는가? 왜 전통 존재론의 출발점인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이러한 세계 현상의 분석, 곧 하이데거가 했던 세계성에 대한 분석, 현존재 분석론에서 존재론적 기반을 분석해가는 그 기초 존재론이 빠져 있을까 이 말이야. 지금 전통 철학에서. 그런데 이런 건너뛰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가? 이걸 이제 서양 철학의 파르메니데스부터 쫙쫙쫙쫙쫙 해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을 해체하는 과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수행하려고 했어. 2부에서. 그죠? 근데 그거 다 안 하고 켈에 전향으로 가버렸죠. 그죠? 두 번째, Warum springt für das Übersprungene Phänomen das innerweltliche Seiende als ontologische Thema ein? 자, 건너뛰어진 현상 대신에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왜 존재론적 주제로서 뛰어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세계 현상,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 분석론 대신에 왜 파르메니데스부터 출발한 서구 형이상학의 세계 존재로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사물성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그랬어. 3편에서. 세 번째, 바룬비엘트 디제스 자이언트. 이 존재자는 왜 우선 자연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를 철저히 공부했잖아. 그죠? 하이데거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서부터 뭐야? 이 자연의 사물성. 그래서 데카르트의 근세 수학과 연결되는 그 연결 지점이 탁월하게 맞아떨어지잖아. 그죠? 왜 세계 존재론, 서구 형이상학의 그 존재론에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 곧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 존재자가 주제가 됐을까? 네 번째, Warum vollzieht sich die als notwendige erfahrene Ergänzung solcher Weltontologie unter Zuhilfenahme des Weltphänomens? 왜 필연적인 것으로 경험된 이러한 세계 존재론의 보충이 세계 현상의 도움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주객 철학의 도시, 자연 사물의 분석 역시도 세계 현상, 가치 현상의 도움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철학은 전부 다가 사물을 분석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리학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 현상의 도움으로 이러한 자연 사물을 분석하는 서구 형이상학 전통, 파르메니데스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칸트도 포함돼, 해결까지도, 그죠? 이런 서구 형이상학 전통은 왜 세계 존재론의 보충을 가치 철학의 도움으로 수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의역하면은 가치 철학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In den Antworten auf diese Fragen,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들 안에서 ist erst das positive Verständnis des Problematik der Welt erreicht.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응답하면서 비로소 세계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도달돼. 나중에 일이겠지. 두 번째, 그 문제의 Verfehlung, 그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놓치는 것의 원인, 기원이 제시돼. 왜 그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Der Rechtsgrund einer Zurückweisung der traditionellen Weltontologie nachgewiesen. 전통 세계 존재론을 Zurückweisung, 물리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야. 이런 전통 세계 존재론을 물리쳐야 될 정당한 근거가 증명돼 버려.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 말은 뭐야? 전통 존재론은 이건 사실 이미, 그죠? 존재와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하이데거가 대략적으로 한 거야. 이 완성되지 않는 제3편에서 하이데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죠? 다양한 논문들에서 나타나듯이 1절에서 8절에서 대략 나와. 왜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론을 해체해야 될 과제가 나타나는지를 철저하게 이야기하잖아. 이걸 세밀하게 수행하는 게 3편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비로소 하이데거 자기가 하려고 했던 현존재 분석론의 정당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전통 존재론을 물리치고 거절해야 될 이유가 확실히 증명돼 버려. 이런 질문들에 응답하면서. 그죠? 이미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은 캐치했을 거예요.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65분이.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조금 남았는데 못 끝냈어요. 건강하십시오. 주스!